안녕하십니까 꾸리 회원 여러분, 아카데미 7강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비가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날이 맑네요. 요즘 부산에 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 6월쯤 되면은 한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그리고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불장은 더 강력하게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장이 온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값이, 아니면 부동산이 뭐 좋은 호재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경기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지금 M2 통화량이 1500조에서 3000조 이상 이제 그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3차 추경이 1, 2차 추경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미 연방준비위원회도 금리를 0포인트에서 그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2022년까지는 낮은 저금리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로 실물 자산 쪽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보이는 거지요. 주식시장도 한번 본다면요, 기업들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업이익률을 상쇄할 만큼의 많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실적이니 어떤 거를 보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M2 통화량과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환율, 이 세 가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변화의 포인트가 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요? M2.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거를 항상 유념해주고, 이것에 대한 변화가 올 것 같으면 그때는 대응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도리어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제가 오늘 7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우리가 언제 매수 타임을 잡고 매도 타임을 잡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계금 주공 아파트를 뭐 작년에 그 제가 12월 달쯤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 편한 그 이시공이죠. 이 편한 그 섬이 그 서면 그 아파트 그 분양권을 갖다가 제가 좀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반파크 레미안 그 분양권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6월 달쯤에 그냥 그거를 잡으셨던 분들은 12월 달쯤에 벌써 검증이 됐고 지금은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한 1억 5천 정도 피가 형성됐을 건데, 그 당시에는 피가 없이 무피로 제가 꾸리가 잡으라고 했고, 꾸리는 12월 달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계금주공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사셔라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도 지금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니까 와, 우리 꾸리가 대단하다. 그리고 꾸리가 지금 막 불장이니까 계금주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는 건 하늘의 때, 하늘의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렇게 쪽각쪽각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죠. 이거를 뭐 오늘은 뭐 과학적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다. 뉴턴은 그 이 지구에서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시간, 절대의 물리를 봤다면, 아인슈타인은 바깥에서, 우주 바깥에서의 그 시간을 봤습니다.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지구의 자전속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 속에 이 지구에 이 돌아가는 요것이 무엇이라고 이거에 절대적 가치를 둡니까? 별들도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해와 달도 그렇고 저 안드로메다의 그 영향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어떤 때나 시간 규칙을 잘 안다면 경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잘 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땅이나 어떤 그거보다도 흐름보다도 이런 때를 갖다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 임장을 가거나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가 좋다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그 절이나 선암사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도대체 흐름을 봤습니다. 이 규칙이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 이 때를 잘 모르면은 크게 다칩니다. 우리 그 적벽대전에서 그 제갈량이 그런 말을 하지요. 불어라 남동풍아 했을 때 겨울에는 늘 북서계절풍이 부는데 한 겨울에 조조의 백만대군을 맞이한 그 우리의 그 제갈량은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유비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곧 남동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서 얘는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제갈량이 기도한 거는 제갈량은 바로 그 짧은 시절에 남동풍이 규칙적으로 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동풍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조조의 백만대군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그 조조에 대해서 적벽대전이라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알리바바와 40인의 그 도둑에서 늘 얘기하던 게 열려라 참깨, 언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들어가서 도둑놈의 물건을 갖고 오는데 빨리 못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등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지 몰라서 법인 투자를 할지 몰라서 법인을 안 만들고 법인 투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리고 법무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까지도 어떤 그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세고 공권력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2년이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고 근데 정부 여당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규제는 좀 더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세게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많이 묶이신 분들 인천, 청주 이런 데 많이 묶이셨죠. 많이 속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건 예상해야 되고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바로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할게요. 자 봅시다.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땅도 비로소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겨울에 씨를 뿌리냐 이거지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더라도 그건 수확이 없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꾸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정말 마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잘 안다면 분명히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개금주공 아파트가요. 작년 12월에 사람들이 갈 때 13평이 8,700만 원, 8,300만 원이었네요. 8,300만 원이 13평짜리를 저희 그 꿀동 회원들은 샀습니다. 한 50채 정도 우리가 샀으려나 모르겠어요. 17평 같은 경우가 1억 1,500부터 1억 한 2천 정도면 샀는데 지금 이게 1억 8천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억 8천이 되고 나니까 막 불장이라고 막 뛰어들어가고 막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A급 물건이겠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꾸리는 이거는 A라고 보지 않아요. 도대체 작년에 뭐 했냐는 거예요. 안 사고. 부자라는 건 누구나 같이 다 함께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안 움직일 때 저는 사회주의 혁명 100년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요 꾸리 동네를 하면서 500명 700명 모두를 부자로 시켜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도 아니고 부산시장도 아니에요. 그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희는 상류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중간층이 상층이 되는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뭐 하셨냐고요? 안 살 때요. 1억 2천대 안 사고 1억 8천이 되니까 막 사고 싶다 하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 남들은 C라고 하는 C급이라고 하는 물건이 내 눈에는 A급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A급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A급이 남들은 이게 A급이라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이제 B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하고 가격은 역함수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건 A급이 될 수가 없어요. 강남 아파트, 해운대 아파트, 지금 좀 자기가 뭐 12억을 찍네 그러는데, 저는 그걸 A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A가 됩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B급이 되고 C급이 되는 물건이에요. 항상 외롭고 춥고 우르르 다녀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계금주공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쪽에서는 그뭐 거제, 창원, 뭐 진주 다 좋은 거 중에서 그나마 해준 게 진주 혁신도시예요.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유지가 있었던 곳이고, 그 참여정부가 그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놨죠. 그거는 민주당에 있어서 유지 같은 곳이에요. 저는 진주 권한 적 없습니다. 혁신도시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투자 성향이 그래요. 저는 리스크를 싫어하고 올라갈 만한 곳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 혁신도시 쪽으로 하나 이렇게 모여졌던 거지, 또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하는 규제를 누가 보면은 막 어디를 묻고 뭐 하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집값을 다 올리고 있지 않나요? 참여정부 때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땅값을 올리지 않았나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도 어떤 서울의 어떤 그 강남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강하게 묶었었고, 물론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이나 이런 데를 묶는 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임기 1년 안에는 그렇게 서울이 규제가 더 강하면 강하지 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진주 혁신도 그렇고 우리 부산도 그렇고 뭐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진주 혁신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 초에 했던 게 거제 푸르지오를 제가 추천해줘가지고 몇 명을 샀어요. 저는요, 그 미분양 난 거 100개, 200개 이거 우르르 들어가는 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여전히 C가 되니까요. C가 될 뿐이에요. 언제 들어가서 나오냐는 건데, 항상 투자는 그 중심지, 좋은 거, 그게 사람들의 관심도 없을 때,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혼자 가가지고 그런 거 찾고 때를 봅니다. 이런 남들이 C라고 하는 게 C가 아니라 A급일 때, 그런데 이 A는 하늘이 변하면, 하늘의 규칙이 변하고 하늘의 시간이 변하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됩니다. 지금 부산은요, 우리가 봤을 때 부산은 전반적으로 이제 불장이 오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A가 아니라고 봐요. 이미 B 정도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세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C가 된답니다. 남들은 끝까지 달라갈 거예요. 심리적인 A급이죠, 그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심리적 A급은 필요 없고, 뭡니까? 투자의 A급을 찾아라. 투자의 A급을. 남들하고 다 우르르 가서 같이 부자 될 수 없어요. 저는요,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이제 천천히 시즌 3는 어디인지, 이미 시즌 2에 2라운드가 시작되잖아요. 1라운드는 작년 11월 12월에 시작이 됐고, 근데 쉬었잖아요. 이제 2라운드가 세게 올라갈 거예요. 어디죠? 뭐 명지, 기장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세게 올라가면 그게 C가 된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C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 하늘의 천기, 지리, 인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리라는 거는 그 이자가 그 합리할 때 쓰는 그 이성적 이자예요. 그러니까 땅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계책을 찾고 방편을 찾는다면 수익이 한 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 때를 잘 알려주는 뿌리보다 그 때를 가지고 그 땅을 잘 살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천기와 지리는 변하고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덕을 쌓으면 외롭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이 바뀌어요. 우리가 중세시대가 바뀌고 근대가 되고 6.25 시대에서 산업혁명에서 정부화 시대, 이런 하늘의 규칙이 계속 바뀌고 땅의 중심지도 바뀝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교통이 중심이 바뀌는데,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결국은 이거는 인생의 값, 인생의 X값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눈에 보이는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 A 값이 계속된 A가 아니라는 겁니다. A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꾸리 동네에서 이미 우리 그 운영진부터 시작해서 집을 갖다 벌써 이미 부산에 6개, 8개를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앞으로 계속 살까요? 꾸리는 8월쯤 되면 우리는 꿀동 자체에서는 이제 매수를 별로 지양합니다. 이미 매도 타임,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8월에 당장 팔겠습니까? 값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 까치밥을 남겨라. 감나무에 그 감을 몇 개만 남겨놓으라 그랬지 감나무 자체를 다 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욕심내지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투자는 막 시끌벅글할 때 불타올랐을 때 A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올랐을 때는 잘해야 B값, 그 다음에 여차하면 C값에 잡아서 꼭지를 잡고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조용했죠. 근데 저하고 시즌1에서 서울을 갔던 사람들은 꾸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가 하고 있을 때 부산, 경남 이쪽을 저평가된 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두를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본업에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올라오는 거 보시고 자기 그 자산 상태를 고려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 그 애들을 보면은 그 외모에 되게 좀 빠지잖아요. 그 남자나 여자나 뭐 방탄소년단 보면은 되게 그 얼굴 잘생긴 거에 막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 보고 야 남편은 얼굴 잘생긴 거 다 소용없어 그래도 아이 뭔 소리야 뭐 얼굴 잘생긴 것만 쫓아다니죠. 뭐 머슴아들은 어떻습니까? 20대 때 이쁘냐 30대 때 이쁘냐 40대 때 이쁘냐 여자가 50대면 곱냐 이렇게 이쁜 것만 따지죠. 근데 그 외모,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거를 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서 좀 보면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따지냐면 그 사람이 좀 지혜롭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엄마들은 딸한테 능력 있는 남자, 지혜로운 남자 뭐 이런 사람을 좀 시집 보내고 싶은데 우리 또 딸들은 방탄소년 같이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이런 걸 또 많이 따지네요. 근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 지혜롭고 그 지식이 있고 능력이 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성이 곱냐. 나중에 요즘에 제가 그 서남사 주지 스님이나 또 그 어떤 그 우리 그 고승님을 만나고 보면 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는 지식도 필요 없고 그 능력보다도 결국 사람이 남는 거는 심성이라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얻는데 결국 내가 이 세상 나중에 가져갈 때는 고운 마음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젊은 애들 보고 제가 제 아들 보고 야 마음 고운 여자 사겨라 막 이 안 먹히더라고요. 오로지 이뻐요 잘생겼어요 막 이런 거를 막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이 경제 공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다 겪다 보면 결국은 마흔 심자 하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천기 그 다음에 천시 이것도 중요하고 지리도 중요한데 결국은 심성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카데미 회원들하고는 이제 곧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1반, 2반 반으로 이제 갈 거고요. 10명 단위로 갈 건데 그 분들하고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그 화상으로 토론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카데미 회원분들하고만 할 거고 저는요 그 아카데미 쪽에 있어요. 협동조합 쪽에 있지 않고 아카데미에서 그분들하고 실시간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질의응답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일방적이지만 아카데미는 이제 그렇게 서로 물어보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고민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질의응답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아마 아카데미 회원의 가장 큰 매력이나 힘은 바로 이렇게 그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랑 이제 같이 가려면 어느 정도 좀 맞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좀 꾸리를 찾아갔을 때 보면 처음에는 꾸리의 눈과 머리를 빌린다 그러는데 막상 어디 아파트 하나 딱 찍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머리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참 좀 어떨 때 보면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손발이었나? 그러면 되게 서운하죠. 꾸리는 손발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좀 머리가 되고 싶고 나중에는 머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는다면 좀 괜찮을까 싶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나요? 아니면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라.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선지자가 열을 받았으며 속이 상했으며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게 어느 동양의 목도령 이야기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모기하고 여우하고 그 다음에 소년을 갖다가 구해줬는데 나중에 머리 검은 소년이 배신을 해갖고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소년이 만약에 나는 머리가 검지 않고 나는 머리가 노래요. 그래서 괜찮죠. 머리가 빨개요. 그러면 아마 더 열받아 버릴 것 같아요. 사람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마음을 내고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하늘이든 땅이든 결국은 하나 마지막에 남는 건 마음의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거는 돈을 떠나서 아마 이 세상 우리가 갈 때 가져가는 유일한 자산이고 희망이고 당당함이 될 겁니다. 저승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어렵고 막 이런데 얼굴 만나보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비대면이지만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게 방송을 듣고 강의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카데미 회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경제 같이 공부해보고 같이 투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강에서는 좀 무아와 유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인가요? 우리 우리 꿀똥지기가 임장을 하는가 봐요. 센텀 쪽에서 가는데 저희가 바로 센텀 누리입니다. 센텀 누리가 우리가 보는 어떤 이제 이쪽 해운대나 부산에서는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봐요. 좀 B뿔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부산에서 그렇게 A급 물건은 아직 안 보여요. 만약에 A급 물건들이 부산 이외에서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근데 물건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많이 없어요. 항상 서울 그때 시즌 2 할 때도 그러고 1 할 때도 그러고 보면 뭐 5개, 10개 그 정도 안팎에서 이렇게 내 하나 갖고 누구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주고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A급 물건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고 이렇게 나발리면 그게 A급 물건이겠습니까? C급은 이렇게 권해주죠. 잘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A급 물건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투자자의 눈이고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7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8강에 우리 또 기분 좋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